안녕하십니까. 인디술 반도체 공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잘못된 반도체 공학 강의 바로잡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아, 인기 있는 반도체 공학 유튜브에서 어블렌치 브렉다운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영상을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설명의 오류를 범하고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바로잡아 보고자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어, 굉장히 인기 있는 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하고 있고 또 시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못된 정보는 좀 바로잡아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배우는 학생들이 좀 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반도체 공학을 응용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 설명은 이제 요지는 이렇습니다. 어브렌치 브레이크다운 시에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설명. 전자는 돌덩이가 아닙니다. 어, 에너지 밴드기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를 중력이 존재하는 뉴턴 법칙이 적용되는 고전력학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어, 이거는 지금 전자를 마치 돌덩이처럼 위치 에너지가 높은 위치 에너지에서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그런 설명은 아주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배우는 학생들도 정확하게 바로 잡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분 설명을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강한 역바이어스, 리버스 바이어스 상황에서 전자가 디플리션 영역으로 들어와 급격한 위치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되어지고 추가적인 전자와 호울의 쌍이 생성이 되는 데 사용이 된다.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전자가 공핍중으로 들어간다.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강한 이 필드에 의해서 증폭된다라고 이제 설명합니다. 요지는 지금 전자가 이렇게 컨덕션 밴드에 이제 있으면서 이 위치 에너지에 의해서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운동 에너지에 전환되면서 이 지금 새로운 전자와 홀의 쌍이 엘렉트론 홀 페어가 되겠죠. 이 생성된다고 그러는데 전자는 여기서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여기 위치 에너지가 있어서 이게 무슨 폭포 위에 있는 물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제 고전역학으로 해석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게 곰곰이 이분 영상을 쭉 봤더니 어, 이 리버스 바이어스를 설명할 때도 리버스 바이어스가 적용이 되었을 때, 이 필드에 적용되었을 때 리키지 커런트를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리키지 커런트가 이 리버스 바이어스에서 중요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혀 설명이 되지 않고 제너 브레이크다운이나 어블렌치 브레이크다운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간단 명료하게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PN 접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스, 역바이어스가 가게 됩니다. 역바이어스가 가게 되면은 이 N 지역에 플러스 바이어스가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라운드로 잡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전체 에너지 밴드 갭이 이렇게 전자 위치 에너지 준위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밸리, 그러니까 빌트인 볼테이지가 상당히 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필드의 크기도 원래 빌트인 볼테이지 플러스 리버스 바이어스가 가해진 이 필드만큼 더 증가되어서 이렇게 이 필드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굉장히 큰 리버스 바이어스가 가기 전에 처음부터 이제 조금씩 리버스 바이어스가 이제 증가하겠죠. 그러면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지난번에도 설명한다시피 지금 어, P 타입 또 N 타입 모두 공이 이렇게 300도 K에서 대부분 전자들이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지금 억셉트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억셉터가 10의 15승이든 10의 16승이든 이게 다 채워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일부는 확률적으로 이 서멀리 익사이트한 전자들이
이 컨덕션 밴드까지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 숫자는 대략 한 1.5 곱하기 10의 10승 정도로 summarily excited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300K에서 이 도너에 존재하고 있는 전자들이 300K에서 대부분 이렇게 컨덕션 밴드로 excited 됩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이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들도 한 1.5 곱하기 10의 10승 정도가 summarily generated에서 이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summarily excited, summarily generated 된 아주 극소수의 전자들이 여기에 쭉 분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summarily excited하고 남은 홀들도 여기에 쭉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리면은 이 필드가 이제 점점 커지는데 여기 뉴트럴 리전에 있는 전자들은 이 필드를 느끼지 못하지만 이 디플리션 끝쪽에 있는 전자들과 이쪽 디플리션 끝쪽에 있는 홀들은 이 필드를 강력하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작은 리버스 바이어스에서도 이제 이 필드로 전환이 되면서 이 전자들, 이 홀들이 이 필드에 의해서 빨려 내려가게 되고 빨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로 해서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이 필드의 역방향으로 전자들이 빨려 내려가게 되고 이 필드와 같은 방향으로 홀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리키지 커런트가 이렇게 조금씩 여기는 좀 표현을 안 했지만 아무튼 조금씩 흐릅니다. 뭐 도핑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다르고 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뭐 한 피코 암페아 또는 뭐 많은 수십 나노 암페아 이 정도로 리키지 커런트 흐릅니다. 그러다가 상당히 커진 이제 점점점 리버스 바이어스가 커지면서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15V, 뭐 20V 이렇게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필드가 너무너무 커지면서 지금 이 summarily excited 된, summarily generated 된 전자들이 이 강력한 이 필드의 에너지를 받아서 이 디플리션을 지날 때 여기에 디플리션에 존재하고 있는 레티스, 그러니까 애톰이 되겠죠. 애톰하고 애톰, 또 여기는 또 뭐 저기 N타입에 해당되는 포스포러스 이온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보론 이온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강력한 엘렉트론, 또 강력한 에너지를 받은 강력한 홀, 이건 다 전부 이 필드에서 얻어진 에너지입니다. 이것들이 이 레티스를 두들겨 패면서 새로운 전자와 홀의 페어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전자 홀 페어, 이 지금 하나의 원자 또는 뭐 이온에 해당되는 이 그림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 전자가 지나가고 이제 홀이 지나가면서 엄청나게 큰 에너지로 이렇게 새로운 레티스를 두들기면서 새로운 엘렉트론 홀 페어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 엘렉트론 홀 페어도 이 굉장히 큰 엘렉트릭 필드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큰 에너지를 갖게 되죠. 그러면서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이렇게 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어버랜치, 그러니까 눈 사태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런트가 확 흐르게 됩니다. 이렇지 여기에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엘렉트론 홀피가 생성한다. 이게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홀은 뭐 거꾸로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고전역학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여기 디플리션 리전 근처에 이 필드를 느끼는 전자, 그 다음에 디플리션 근처에 이 필드를 느끼는 홀들이 점점 리키지 커런트를 흐르다가 굉장히 강력한 이 필드 형성이 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에너지가 형성이 되면서 이 엘렉트론과 홀에, 그리고 이 디플리션 내에 존재하고 있는 원자들 간의 레티스를 때리면서 새로운 엘렉트론 홀 페어를 형성한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필드가 얼마만큼 형성이 되는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W는 토탈 디플리션 위스, 그러니까 공피층의 폭이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N 타입의 10의 16승을 이제 도핑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P 타입의 10의 16승, N 타입의 10의 15승을 했을 때 뷰일트인 볼테이지는 한 계산에 의하면 0.63 정도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한 0.95 마이크로, 대략 한 1 마이크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제가 리버스 바이어스로 한 15V 정도
가했다 했을 때 이 맥시멈 E 필드, 이 디플리션 리전에 생기는 맥시멈 E 필드는 대략 한 300kV. 300kV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에너지입니다. 이거는 벌써 아마 다 터트리고도 이 디바이스를 터트리고도 남을 정도의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E 필드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은 이제 정성적으로 얘기한 거고 한 15V 정도 그다음에 이런 도핑을 했을 때 대략 한 300kV E 필드가 형성이 되고 굉장히 강력한 E 필드에서 전자가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가지면서 이 레티스를 두들겨 패면서 새로운 전자와 홀의 홀페어가 생기게 되고 이런 걷잡을 수 없는 커런트가 흐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가 응용을 하느냐가 이제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NMOS 팻을 배울 때 게이트에다가 전압을 가하고 그 다음에 드레인에다가 플러스 전압을 가합니다. 이 플러스 전압을 점점 세게 이제 가게 돼서 이제 세츄레이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세츄레이션 영역을 이제 일정 이상 더 넘어가는 전압을 가했다 그러면은 이 N 지역에 플러스를 갔기 때문에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린 상황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N 지역에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리면서 점점 커지면은 여기 P 바디와 N과 리버스 바이어스가 커지면서 이 현상과 아주 비슷한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다른 점은 지금 이 PN 다이오드에서는 서멀리 제너레이트 된 전자들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서멀리 제너레이트 되고 나서 남은 홀들이 여기 존재하게 되면서 이 필드가 형성이 되면 리버스 이 필드가 형성이 되면 이 디플리션 끝에서 존재하는 이 전자와 홀이 이 강력한 이 필드를 느끼게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서멀리 익사이텐 전자들이 아니라 핀치옵 되는 그 근처에 핀치옵 되는 부분에 전자들 모여든 전자들이죠. 그거는 이제 게이트 바이어스에서 플러스 게이트 바이어스에서 이 핀치옵 되는 그런 전자들이 굉장히 큰 이 필드, 그러니까 리버스 바이어스를 볼테이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더 강력한 이 드레인에다가 플러스 바이어스를 가면은 똑같이 이렇게 어버런치 브레이크다운처럼 이렇게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게 될 경우에 이렇게 일부러 한번 리버스 바이어스, 그러니까 드레인에다가 바이어스를 크게 걸어서 한번 터트려 보십시오. 터트려 보는데 반드시 이 터지는 부분은 드레인 쪽에 터지지 이 소urce 쪽에 터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소urce 쪽에 터진다는 것은 그는 그 엔지니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하려고 지금 미리 이렇게 PN 다이오드의 어버런치 브레이크다운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전자는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위치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아니고요. 이 필드, 리버스 바이어스에서 점점 강력한 리버스 이 필드가 생기면서 그 엘렉트론의 그 강력한 이 필드에 의한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그리고 이 빨려들어 내려가면서 여기 디플리션 리전에 있는 레티스 거기 있는 전자들도 있을 거고 이온들도 있을 거고 거기서 두들겨 패면서 새로 생긴 그 전자와 호울의 페어가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전류가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